도장 어디에 찍으면 돼? 출산 막달, 배가 무겁게 내려앉은 날이었다. 거실엔 아기 내복과 산모 수첩이 펼쳐져 있었고 나는 숨을 고르며 진통 타이머 앱만 만지작거렸다. 그때 현관문이 쾅. 남편이 들어오더니 낯선 여자를 옆에 세웠다. 그런데 그 여자도 만삭이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이혼하자.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시원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열고 남편이 건넨 서류 위에 빨간 도장을 탁. 그 순간 뱃속에서 아이가 툭 하고 찼다. 마치 엄마, 이제 시작이야라고 말하듯. 남편은 굳어버렸고 내연녀는 미소가 무너졌다. 왜 내가 이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웃었는지 그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곧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과거와 비밀, 인연이 한꺼번에 폭발한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기도 신도시 끝자락 20평대 아파트 거실입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일찍 기울어 오후 4시인데도 벌써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기 내복이 작은 산처럼 쌓여 있고 탁자 위에는 산모 수첩과 산정검사 영수증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소리만 윙윙 울리는 고요한 공간에서 윤서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서영은 올해 38입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막달이죠. 배가 많이 불러서 이제는 신발끈 묶는 것도 힘겹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발목은 코끼리 다리처럼 굵어져 있습니다. 허리는 항상 묵직하게 아프고 밤이면 다리에 쥐가 나서 깨어나기 일쑤입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도 1시간에 한 번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서영은 매일 아침 배에 대고 말을 겁니다. 우리 아가, 엄마 목소리 들려? 하고 속삭이면서 배를 토닥토닥 두드리죠.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차는 느낌이 전해질 때마다 서영은 웃음을 짓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서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신호입니다. 남편 박준호는 올해 42입니다. 중견 건설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겉으로 보기엔 든든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결혼 초에는 우리 애만 생각해라고 자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이 힘들어하면 등을 쓰다듬어주고 내가 있잖아 하고 다독여주던 남편이었죠. 서영이 입덧이 심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산부인과 검진에도 함께 가서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손가락 보여? 하고 신기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오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휴대폰부터 뒤집어 엎어둡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요. 그리고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서영이 말을 걸어도 응그레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밥그릇만 들여다보고 서영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아예 산부인과 검진에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입니다. 서영은 그런 준호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IMF 때 아빠 공장 망하고 엄마랑 시장 바닥에서 버텼습니다. 나는 웬만한 일엔 안 무너집니다. 근데 요즘 준호 눈빛이 낯설어요. 서영의 아버지는 IMF 외환위기 때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때 서영은 고등학생이었죠.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아 술만 마시다가 결국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와 소리를 질렀고 어린 서영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놓인 국화꽃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오순이는 그 이후로 시장 구석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서 서영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삶이었습니다. 손은 늘 빨갛게 트고 무릎은 관절염으로 아팠지만 순이는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아, 우리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죽으면 끝이야. 순이는 그렇게 말하며 서영의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학교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순이는 늘 해결했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서영은 강했습니다. 아니, 강해져야 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보탰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밤 11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작은 회계 사무소 경리로 일하면서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그때 성실해 보였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서영에게 늘 먼저 연락했습니다. 오늘 저녁 먹었어? 집에 잘 들어갔어? 하고 물어보는 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나한테 기대하고 말하는 준호의 목소리가 믿음직스러워서 서영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습니다. 하객은 20명도 안 됐지만 서영은 행복했습니다. 순이는 딸의 결혼식 날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서영이 이제 의지할 사람 생겼네. 순이의 주름진 손이 서영의 손을 꼭 잡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밤마다 서영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 태교를 합니다. 90년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자장가입니다. 낡은 녹음기에서 지지직 소리와 함께 자장자장 우리 아기 하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면 서영은 눈을 감고 배를 쓰다듬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준호의 차가운 눈빛도 휴대폰을 뒤집어두는 손길도 잠시 잊혀집니다. 카세트 테이프는 어머니가 서영을 낳고 들었던 거라고 합니다. 순이가 이거 들으면서 너 키웠다며 건네준 물건이죠. 플라스틱 케이스는 누렇게 변색됐지만 소리는 여전히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순이는 지금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63인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통을 나르고 저녁까지 일합니다. 가끔 서영의 집에 들르면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한숨을 쉽니다. 서영아, 이게 뭐니? 반찬도 없고. 그러면서 다음 날이면 밑반찬을 가득 담아서 가져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된장찌개, 국물까지요. 비닐봉지 2~3개에 가득 담아서 버스를 타고 오는 순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서영은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순이는 딸을 보면서 자주 말합니다. 서영아, 사람 마음 변하는 건 순식간이야. 특히 돈 앞에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영은 웃으며 넘깁니다. 엄마, 괜찮아요. 준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배를 쓰다듬는 손끝이 자주 떨립니다. 그날도 서영은 진통 타이머 앱만 만지작거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언제 진통이 올지 몰라서 휴대폰에 앱을 켜둔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깔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준호는 오늘도 늦습니다. 서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언제 오시려나? 뱃속에서 아기가 꿈틀거렸습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 곧 오실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서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런데 준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코트 아래로 배가 확실히 불러 있었습니다. 만삭이었습니다. 서영과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았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여자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서영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현관 불빛 아래에서 여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서영은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오늘 도장 찍어.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단호했습니다. 서영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차가운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맑아졌습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준호의 최근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두던 모습, 차갑게 변한 눈빛, 산부인과 검진에 따라오지 않던 이유,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자의 이름은 한유진이라고 했습니다. 33이라고 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일어나는 것도 힘겨웠지만 서영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실 한쪽 서랍에서 인주함을 꺼냈습니다. 빨간 인주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준호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현명하네. 그래, 깔끔하게 끝내자.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인주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빨간 잉크가 축축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만든 도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도장으로 혼인신고서에 찍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순이가 도장 함부로 찍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서요. 그리고 도장을 협의서에 탁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던 겁니다. 유진의 억지 미소도 순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영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서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행복해?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장을 인주함에 도로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서영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내가 내 앞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구나. 준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출산을 앞둔 아내 앞에서 내연녀를 데려와 이혼을 요구하는 것. 이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영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예전에 시장 아주머니들 이야기를 해주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 임신했을 때 바람 피우면 법에서도 여자 편 들어준다. 서영은 도장을 찍으면서도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협의서는 무효가 될 겁니다. 출산 전후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준호가 왜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지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준호는 협의서를 집어들고 유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내일 구청 가자. 준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영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공기청정기 소리만 다시 윙윙 울렸습니다. 서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분노가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서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 절대 안 무너져. 엄마가 너 지켜줄게.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서영은 그 움직임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준호,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혀낼 거야. 이혼 도장을 찍고도 서영은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졌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잠을 설쳤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유진을 데리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이지? 왜 하필 출산 직전에?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영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무겁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옷장에서 인부복 코트를 꺼내 입고 가방에 산모 수첩과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구청 옆 법률구조공단 상담 창구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서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겨울 풍경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앙상한 가로수들, 두꺼운 옷을 입고 걷는 사람들. 법률구조공단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익숙해하는 그런 공공기관 특유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니 낡은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번호표 뽑는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창구 직원들이 도장 찍는 소리가 탁탁 울렸습니다. 이 공간이 서영에게는 새로운 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한숨을 쉬고 있었고 한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영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3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에 숫자가 떴습니다. 서영의 번호였습니다. 서영은 배를 움켜쥐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번 창구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창구 안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제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영의 배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임신 중이신데요? 네. 출산 한 달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 이유, 짐작 가는 게 있나요?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 연녀를 데려왔습니다. 그 여자도
임신 중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간통 사실이 명백하네요. 서영은 가방에서 산모수첩 사이에 끼워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과 대출 문자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제 이름으로 보증이 잡힌 게 있어요. 저는 한 적 없는데요. 서영이 서류를 내밀자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위임장 위조 가능성이 큽니다. 서영 씨, 이거 금액이 상당한데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어제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는 법적으로도 보호가 강해요.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서영 씨, 지금부터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서영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가서 인감증명 발급 내역 확인하세요. 남편이 서영 씨 몰래 인감증명을 떼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모두 보관하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서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서영은 곧장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인감증명 발급 내역을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서영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달 전 준호가 서영 명의로 인감증명을 3장이나 발급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날 집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로 구청 간다고 했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서영은 주민센터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날 이용한 거야.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고등학교 동창 이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은 지금 법원 등기과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서영아. 무슨 일이야? 서영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정민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내 남편 이름 최근에 가압류 관련 서류가 들어왔어. 회사 돈 문제 같은데? 서영의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정민아, 자세히 좀 알려줄 수 있어? 내가 직접 확인할 순 없지만 소문으로 들었어. 횡령 의심받는다던데. 전화를 끊고 서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혼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내 이름을 방패로 쓰려는 거였어. 서영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서영은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서영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시어머니 김정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7살인 정자는 파마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준호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정자가 서영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도장 왜 그렇게 쉽게 찍어? 애 아버지 버리고 내가 사람이냐?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서영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찍으라고 해서 찍었습니다. 정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그렇게 쉽게 찍어? 남편이 잠깐 정신이 나간 건데 붙잡아야지. 서영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정자는 서영 앞에 우뚝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남편을 잘 챙겼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서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지금 출산 한 달 남았습니다.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듭니다. 정자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핑계야. 옛날 여자들은 애 낳는 날까지 일했어. 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요? 그 사람이 저한테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있나요? 정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서영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준호는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저를 버렸습니다. 그게 아버지입니까? 정자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됐어. 가시죠. 하지만 정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자가 탁자 위에 놓인 산모수첩을 보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산모수첩을 낚아채려는 순간 서영이 재빨리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거 나요. 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자가 놀란 표정으로 서영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인연이? 서영은 산모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거 나요. 제 몸이고 제 애예요. 정자는 입술을 떨며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봤지? 전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준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만하고 가요. 정자는 마지막으로 서영을 노려보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너 두고 보자. 두고 봐.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영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소파 반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왜 이렇게 나와? 서영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 협의하자고 했잖아. 조용히 끝내자고. 서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용히요? 당신이 다른 여자 임신시키고 날 버리는 게 조용한 거예요? 준호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유진이를 사랑하게 됐어. 어쩔 수 없었어.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요. 당신 지금 회사에서 문제 있죠?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압류 들어왔다며요. 횡령 의심받는다며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서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사실이잖아요. 준호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영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배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서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어머니 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서영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순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뭘 했니? 사람 마음은 변한다고. 순이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1시간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영이 문을 열자 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서영이 울먹이자 순이가 서영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순이는 서영을 소파에 앉히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순이는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 김치, 나물 반찬들. 일단 먹어. 배고프지?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밥이 안 넘어가요. 순이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아, 무너지지 마. 옛날에 IMF 때도 우린 버텼어. 너 혼자 아니야.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이가 서영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아기부터 지켜. 그게 먼저야. 그날 밤 순이는 서영의 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서영은 어머니 옆에 누워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서영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걷던 그때로 순이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준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순이가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서영은 결심했습니다. 준호의 비밀을 직접 파헤치기로요. 순이가 시장에 나간 사이 서영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배가 무겁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나갔고 집엔 서영 혼자였습니다. 서영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몰래 뒤진다는 게 떳떳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볼펜과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엔 회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영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차용증이 나왔습니다. 서영은 숨을 멈추고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억 8천만 원.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차용증에 보증인 명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영, 서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영이 찍지 않은 도장이었습니다. 선명한 빨간 도장이 종이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서영은 차용증을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2억 8천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가 서영 몰래 인감 증명을 떼어간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서영의 이름을 도용해서 거액의 돈을 빌린 겁니다. 서영은 차용증을 다시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채권자 이름은 최태식이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서영이 임신 중기였을 때입니다. 그때 준호는 회사 일로 바쁘다며 주말마다 외출했습니다.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서영은 얼른 차용증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안방으로 들어오다가 서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손에 들린 차용증을 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걸 왜 봐?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영이 차용증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내 이름으로 왜 돈을 빌렸어요?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표정을 바꿨습니다. 억지로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어차피 애 낳으면 돈 필요하잖아. 내가 해결하려고 빌린 거야.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결요? 2억 8천을요? 이걸로 뭘 해결한다고요? 준호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회사야. 이 돈으로 회사 문제 막아야 한다고. 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사 문제요? 당신 횡령했죠? 준호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횡령 아니야. 잠깐 돌려 쓴 거라고.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이요? 2억 8천을 잠깐이요? 그걸 내 이름으로요?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 어차피 내 아내잖아. 부부는 한 몸이잖아. 서영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혼하자면서요? 한 몸이요? 준호는 갑자기 손바닥으로 차용증을 낚아챘습니다. 서영이 손을 뻗었지만 늦었습니다. 준호가 차용증을 구겼습니다. 이건 내가 처리할 거야. 넌 신경 꺼. 서영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 이름으로 된 건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꺼요. 준호가 윽박질렀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너도 좋을 거 없어. 이 일 터지면 너도 연대 보증인이야. 서영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해결요? 내 인생을 담보로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는 대답 없이 차용증을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의 하복부가 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다리를 봤습니다. 피였습니다. 피가 바지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서영이 신음을 냈습니다.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서영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는 걸 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서영아. 서영은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배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안 돼. 지금은. 서영의 내면 독백이었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서영을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야 돼. 빨리. 서영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준호가 서영을 안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서영을 태우고 준호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쌩하고 달렸습니다. 서영은 뒷좌석에 누워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서영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형광등이 천장을 지나갔습니다. 서영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디선가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애는 괜찮아요? 순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 멀리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 돈 오늘 안 막으면 끝이야. 대포 통장 쪽으로 돌려. 전화 통화였습니다. 서영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왜 만상내연녀까지 데려왔는지. 하지만 몸은 바닥까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산부인과 입원실, 희미한 조명 아래 서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고 태아 심박동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무리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옆 침대에는 60대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다가 허리를 다쳐 입원한 분이었습니다. 밤새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 회사 일로 바쁘다는데 나 때문에 고생이야. 할머니의 중얼거림이 서영에게 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서영에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세상엔 나만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근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새벽 3시 담당 간호사가 병실을 돌았습니다. 조용히 서영의 링거를 확인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모님, 지금은 마음을 지켜야 해요. 엄마가 버텨야 아기도 버텨요. 간호사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서영은 홀로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영은 원래 진통 시간을 기록하려고 녹음 앱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복도에서 준호의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돼 있었습니다. 서영은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 돈 오늘 안 막으면 끝이야. 대포 통장 쪽으로 돌려.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이거 들키면 우리 다 끝나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들킬 리 없어. 서영이 이름으로 다 처리했어. 걱정 마.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준호가 의도적으로 서영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서영은 파일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서영아, 괜찮아? 입원했다며. 그리고 이거 봐. 준호 회사 관련 내사 얘기더라. 내부 제보자가 있다더라. 메시지와 함께 뉴스 기사 링크가 왔습니다. 서영은 링크를 눌렀습니다. 중견 건설사 횡령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니 준호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수십억 원대 횡령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서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억 8천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혼자였습니다. 배가 여전히 불러 있었습니다. 유진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유진이 침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저 진짜 내연녀 아니에요. 저도 이용당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은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너 배는 준호의 아니야?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시켰어요. 임신한 척만 해주면 돈 준다고. 근데 전 진짜 임신이었어요. 전 남편한테 버림받고 갈 데가 없었어요. 준호가 그걸 알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한테 접근했어요. 산부인과비 대주겠다고, 애 낳을 때까지 돈 대주겠다고. 서영은 충격 속에서도 깨달았습니다. 가해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판 자체가 사람을 갈아넣는 판이었어. 유진도 피해자였습니다. 준호에게 이용당한 또 다른 여자였습니다. 서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뱃속의 아빠는 누구예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남편이요. 이혼 전에 임신한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전 남편한테 말했지만 그 사람은 책임지기 싫다고 연락도 안 받아요.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애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서영은 유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도 나처럼 절박했구나. 준호는 두 여자의 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서영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유진을 이용해서 이혼 명분을 만들려 했던 겁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서영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적어. 나 혼자 싸우기엔 너무 커졌어.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당신도 피해자예요. 유진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저한테 준 돈 다 기록해뒀어요. 날짜랑 금액이요.
그리고 준호가 저한테 한 말들도 녹음해뒀어요.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녹음이요? 유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나중에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미리 녹음해뒀어요. 서영은 처음으로 희망을 받습니다. 유진의 증언과 녹음, 그리고 서영이 확보한 차용증과 통화 녹음. 이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서영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유진도 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영은 처음으로 복수가 아니라 살아남기와 지키기를 목표로 마음을 바로 세웠습니다. 준호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서영과 유진, 그리고 뱃속의 아기들을 지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서영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끝을 내자. 사흘 뒤 서영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조심하라며 안정제 처방전을 건넸지만 서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영아, 괜찮겠어?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 끝내야 해요. 서영은 시댁 식구들을 가족회의 명목으로 집 거실에 불렀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정자, 그리고 준호에게 모두 보냈습니다. 유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언니, 같이 가도 될까요? 유진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연하죠. 꼭 와야 해요. 저녁 6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자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부르고 난리야? 정자의 목소리가 거슬렸지만 서영은 참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곧 다 오실 거예요. 곧이어 시아버지가 왔습니다. 준호도 왔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영을 쳐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이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들어오자 정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여자는 왜 여기 있어? 서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거실 탁자 위에는 산모 수첩 대신 서류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 발급 내역, 녹음 파일 목록, 그리고 빨간 도장이 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탁자를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영아, 뭐 하는 거야?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슈 아니에요. 정산이에요. 정자가 비웃었습니다. 정산? 무슨 정산? 서영이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준호가 제 이름으로 2억 8천만 원을 빌렸어요. 제 동의 없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서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인감증명도 몰래 발급받았어요. 이게 증거예요. 서영이 인감증명 발급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준호가 통화하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그 돈 오늘 안 막으면 끝이야. 대포 통장 쪽으로 돌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녹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이름으로 다 처리했어. 걱정 마.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자가 입을 벌린 채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했죠. 그리고 제 이름으로 빚을 만들어서 숨기려 했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영아, 그만해. 서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실이 두려워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진실? 내가 다 가족을 위해서 한 거야. 서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내 연녀 데려오고 이혼하자고 한 게 가족을 위해서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영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서영이 법률구조공단에서 만난 변호사였습니다. 수사관이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 나왔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서영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일부러 도장 찍었지? 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지만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응, 내가 이혼을 원하길래 해줬어. 대신 내 이름으로 내 죄까지 덮게 두진 않았지. 수사관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함께 가시죠. 준호가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아들이.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서영을 쳐다봤습니다. 서영아,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저한테 한 짓을 아세요? 출산 앞둔 아내 이름으로 빚을 만들고 다른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이 일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다 말할게요. 더는 누군가의 배가 되는 인생 싫어요. 유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 씨가 저한테 준 돈 내역이에요. 날짜랑 금액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저한테 이혼 명분 만들어 달라고 한 녹음도 있어요. 수사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준호가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엔 서영, 유진, 시아버지, 정자만 남았습니다. 정자가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제 아이 앞에서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눈이 내렸습니다. 서영은 건강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나무들이 반짝였습니다. 서영은 아기를 안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손수 끓여온 미역국을 떠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진짜 고생했다. 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가 없었으면 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서영은 아기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영이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너한테 부끄러운 어른 안 될게. 아기가 눈을 뜨고 서영을 쳐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준호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서영 명의로 된 보증과 채무는 위조와 강박 정황으로 무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영 씨 책임은 면하게 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자는 서영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내가 아들만 믿고 내 고생을 몰랐어. 서영은 정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이제 지난 일이에요. 정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손주,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이뻐라. 우리 손주. 정자의 눈물이 아기 얼굴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자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움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 용서하는 것도 나를 위한 거야. 서영은 법률구조공단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기를 순이에게 맡기고 공단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서영처럼 남편에게 배신당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한 40대 여자가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서영이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자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돼요. 유진도 보호시설을 통해 산전, 산후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진도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서영은 유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보호시설 작은 방에서 유진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언니, 유진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서영이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쁘다. 건강하게 잘 컸네.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준호한테 이용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야. 내가 증언해줘서 내가 이길 수 있었어. 유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다시 살겠어요. 이 아이 위해서라도. 서영이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살자. 서로 의지하면서.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같은 시대가 만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두 여자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90년대 감성이 묻어나는 분식집 앞이었습니다. 서영이 아기를 안고 어머니 순이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순이는 반찬가게 일을 마치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서영아, 오늘 떡볶이 먹을까? 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벽에 붙은 오래된 메뉴판. 어디선가 낡은 카세트에서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서영은 그 노래를 들으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의 내면 독백이 흘렀습니다.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구나. 내 아이에게는 사랑이 빚이 되지 않는 세상을 남기자. 서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순이가 떡볶이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 거예요. 이 아이 잘 키우면서요. 순이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정말 장해.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서영은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어릴 적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엄마가 사주던 떡볶이 맛이었습니다.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암시가 남았습니다. 어딘가 어두운 창고,
먼지 쌓인 금고 안에 낡은 장부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숨겨둔 또 다른 비밀이었습니다.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과거와 인연이 다음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